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주 인구 2만 8천 명을 넘어선 원주 기업도시. 하지만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2025년이면 이런 불편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31개 학급, 840명 규모의 갇힌 기업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본격적으로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한 지 3년 만이자 교육부 중투위는 세 번째 도전 끝에 확정된 것입니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비 500억이 투입돼 지정면 가곡리 섬강중학교 인근 13,707제곱미터 부지에 설립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개선되고 학습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내걸었던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업도시 완성은 초중고등학교 다 생기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가 생김으로써 기업도시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승인 조건으로 내건 학교 부지 일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도 빠르면 11월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또 기업도시를 별도의 학구로 묶어 학생 배정을 하는 안도 이미 교육청과 학부모 등의 동의를 마친 상태여서 비교적 순조롭고 빠르게 학교 신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5명, 원주, 삼척, 홍천에서 각각 2명, 평창에서 1명입니다. 원주 지역은 지난 수요일부터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7,211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젯밤 10시 기준 도민 2차 백신 접종률이 81.8%라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전체의 87.1%로 며칠 내로 90%를 넘길 전망입니다.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오늘부터 원주와 동해, 삼척, 영월, 인제, 고성, 양양을 시작으로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무인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심야 시간에 10대들이 모이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우통을 벗은 10대 2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무인 카페에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의자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더니 의자에 앉은 채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의자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누워서 잠까지 잡니다. 매장에 다른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인 점포 안에는 버젓이 CCTV도 작동하고 있지만 늦은 새벽 벌어지는 소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점주가 수차례 어르고 달래 발길이 멈춘 것도 잠시. 점주가 관리하기 힘든 새벽 시간에 찾아와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24시간 이렇게 해놓는 게 언제 어느 시간에 손님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열어놓는 건데 그 시간만큼은 저희 영업에 손해가 좀 많죠. 심야 시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PC방, 노래방과 달리 무인 점포는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다 보니 10대들이 몰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막 이제 10시 이후에 다 닫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서 그냥 따뜻하게 저기 계속 앉아있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경찰도 무인 점포에서 절도 등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점포를 장악한 10대들의 행패로 해당 점주는 심야 시간 영업 중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강릉 CGV에서 폐막식을 열고
장편 경쟁 부문 작품상 수상작 상영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됐던 지난해와 달리 개막식 레드카펫이 부활하고 상영관도 극장과 대도부 관아, 작은 공연장 단까지 확대돼 열흘 동안 42개 나라 116편의 작품을 상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 관객과의 대화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작가와 영화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롱야담도 지역 문화공간에서 6차례 열렸고 영화제 속의 영화제 강릉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영화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고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12층 가정집의 실내 104제곱미터 가운데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이에 앞서 8시 10분쯤 횡성군 서원면 앞곡리의 한 조립식 주택 마당에서도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연인 관계인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경기도의 한 판매상에게서 구입해 동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가루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55살 A씨와 4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범시민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는 사업구역을 헐값에 빼앗아 용도 변경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50% 이상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며 잔여 토지는 협의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상 1지구 사업은 동해안권 경자구역청과의 개발계획 변경 합의서를 토대로 진행 중이며 경자구역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좌초되면 토지를 매입 시세로 환매하게 돼 있고 개발 이익의 10%를 재투자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 ECT는 망상지구 개발이 무산되면 경제적 기회 손실이 있는 만큼 경자구역청과 동해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군 장병들의 외출이 우선적으로 풀립니다. 국방부는 평일 외출을 우선 시행하며 위험도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외박은 당분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병 면회는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먼저 군 병원 의료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모든 장병 5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 온 오프라인 기획전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계기로 인터넷 포털 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해 동해안 오징어와 철원 오대살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47% 할인 판매합니다. 또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는 도내 13개 시군 쇼핑몰과 함께 최대 40%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11월 3일부터 강원 싹쓰리마트 진품센터에서 농산물 가공품 등을 5에서 50%씩 할인하는 기획 판매전을 열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하반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연말까지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은 22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올해 모바일 강원 상품권 발행액은 9월 말 기준 1,000억 원으로 이 중 757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